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무리수2에 대해서부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무리수2 대략 2.7 정도 되는 수.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제가 A부분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에 x분의 1제곱이 리미트 x가 0으로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자, 무리수 2부터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자, 극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 네 마리는 항상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x분의 sin x, x분의 tangent x, x분의 2의 x 마이너스 1, x분의 ln x 1 플러스 x, ln x 플러스 1 상관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a의 x 마이너스 1은 참 순간적으로 착각해 버렸어요. 한순간 적어보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라고 한다면은 ln a분의 1이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분의 1입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분법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자, 미분법은 좀 상당히 많습니다. 2의 x를 미분하면은 그대로 2의 x, a의 x를 미분하면은 a의 x, ln a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ln x를 미분하면은 우리는 x분의 1이 될 것이다. 로그 a의 x를 미분하면은 x ln a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우리는 삼각함수 사인을 미분하면은 코사인이 될 것이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다 그냥 삼각함수 같이 이어서 적어봅시다. 탄젠트를 미분하면 누군가? 탄젠트를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x 보통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시컨트를 미분하면 누구신가? 시컨트를 미분하면 누군가? 시컨트 탄젠트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누구 되는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될 것이다.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코시컨트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적는 거를 여러분이 그대로 적으실 수 있으면은 뭐 미분법은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외워오라 했잖아요. 그쵸? 자, 곱미분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f 곱하기 g에 대한 미분은 f 프라임 g 플러스 f g 프라임 이렇게 얘기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몫의 미분법 f g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는 g 제곱분의 f 프라임 g 마이너스 f g 프라임. 자, 계속 머릿속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시간에도 할 것 같기는 해요. 부정교본까지 이어서 한번 적어보자는 거지 이제. 자, 몫의 미분법 말고 또 합성함수 미분법 fg 프라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자. fg 프라임 이거 어떻게 써요? 겉에 거 미분 곱하기 속에 거 미분 한 번 더 해줘라. 겉미분, 속미분 이걸 통해서 누가 다 증명이 됐다? x의 n제곱이 그냥 일반적으로 미분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를 ut라고 하고 x를 vt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 이거 가지고 dy dx를 따로 구했죠. 이 친구를 u't v't 무슨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같은 경우는 x에 대해서 한번 쫙, 그 다음 y에 대해서 한번 쫙 해가지고 dy dx를 적어주시면 될 거다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f 인버스 fx가 누가 됐으니까 얘가 x가 되는 거죠. 이 친구를 미분해 주세요. 역함수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f 인버스의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누가 된 거? 1이 된 것으로 이용해서 나중에 풀어주기만 하면 되더라. 그리고 배웠던 게 접선, 맞죠?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그리고 변곡점에 대해서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계도함수 두 번 미분한 친구. 그러면서 그 오목과 볼록이라는 이야기를 좀 다뤘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는 그래프를 존나게 그리다가 끝났습니다. 그래프 그리면서 첫 번째 어떻게 따졌어요? 첫 번째는 뭐 구한다? 극값 구한다. 두 번째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체크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 뭐였어요? 양 끝으로 보내봐라. 무한대로 보내봐라. 그러면 그래프 형태가 희한한 형태가 되게 많더라. 대표적으로 두 분은 확통을 안 하시니까 확통의 정규분포 같은 이렇게 종 모양 같은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뭐 했냐면 그 그래프 가지고 뭐 극대극소 찾고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가지고 또 뭐 했었냐면은 최대와 최소, 최대와 최소.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그러면서 내가 섹터로 정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범위를 얘기할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 원래 맞기는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중간에 넘어지셨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미적분이 쉽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렸건가 진짜 쉽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그런 데 있지 않았나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좀 빡빡해도 선생님이 너무 안 쉬는 것 같아도 좀 미안합니다. 사실은 제가 수투였으면 놀면서 했어요. 근데 수원이래. 미적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수투였으면 진짜 놀면서 했을 겁니다. 진도 다 나고도 나왔습니다. 진짜 지금쯤이면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수원이랑 미적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아 수원은 진도가 나가면 됩니다. 그럼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없으니까요. 됐죠? 조금 빡빡한 선생님이라고 야속하게 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조금 더 괴롭히는 선생님이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컨디션이 조금 좋겠지만 나이가 이제 30대 반 꺾이고 나니까 즉 반 70이 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삶이 힘드네요. 저도 35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기억이 맞다면. 만 나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한국식 나이 있잖아요. 한국식 나이.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늙진 않았습니다. 됐죠? 좀 힘들어도 제가 현재 고1한테 하는 잔소리가 있거든요. 3년만 뒤졌다 생각하고 공부해요. 3년만 휴대폰 없어도 되고요. 3년만 그냥 공부만 하면은 결국에 자기가 목표하는 곳이나 자기가 목표하려고 하는 지역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더 나중에 어떻게 보면 100세 인생에서 3년 3%를 투자해서 나머지 60%를 좀 잘 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죠? 확률론적으로 따지자면.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30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그쵸? 아마 280일 정도 남은 그 시점에서 투자해. 그냥 수능 왜 매년 보겠어. 매년 되니까 하는 거야. 되니까. 된다는 기준은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1년에 한 번씩은 되니까 하는 거야. 알겠지? 해봐라 좀. 나도 늦가기 공부를 했지만 나는 고1 때부터 한 거랑 똑같아요. 거의 공부를. 근데 수학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일본어에 제가 어쩌다 보니까 릴스를 좀 많이 보게 됐는데 그 한자를 잘 몰라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고난할 때 그 난이 있잖아요. 난. 고난할 때 난. 됐죠? 환난할 때 그 난. 자, 할 때 그 난자가요. 그 되게 분잡스러운 거잖아요. 사실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인사하는데 일본에는 무난하세요 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탈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됐죠? 근데 그게 그 무자도 떼고요. 그냥 난이라는 표현으로요. 단어가 하나 발생이 됐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어떤 단어가 됐냐면은 아리가또가 됐대요. 일본어에서. 아리가또 뭔지 아시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그 단어가 뜻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고난이 분명히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쵸?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원이라는 거겠죠. 제가 만든 어원은 아니고요. 일본인이 설명해줬어요. 저한테 릴스에서. 그래서 그거 보고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주 핫한 한국사 선생님 한 분 계시죠? 한길씨라고. 그쵸? 한 길로만 가신다는 분이 진짜로 유명한 이유는 원래 한국사 강사로서 정치색을 발휘하면 안 되는데 너무
하다 해가지고 이제 본인 등판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근데 그분이 가진 모토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카르페 디엠. 들어보셨죠? 카르페 디엠. 현실을 즐겨라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즐겨라. 감사하게 생활하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어진 현재는 되게 암울할 수도 있어요. 고3이니까. 아씨 계열받네. 조금 있으면 끝나긴 하는데 왜 안 끝나는 거야? 미적은 더럽게 어렵네. 아 내가 봐야 될 수능은 저 앞에 있는데 왜 나는 손에 안 잡히지? 이런 생각을 등등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메멘토 모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거 죽은 시인의 사에선가 거기서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죽음.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죽음이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해코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맞잖아요. 모두 다 겸손하게 살았으면 하는 한길쌤의 어록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극대노하셨을 뿐이고요. 제가 한국사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의도찮게 공무원 준비를 2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다 압니다. 제가 영어 단어 외우는 거, 그 다음에 그래도 한국사 얘기하는 거, 과학 얘기하는 거 대부분 그냥 알아는 듣습니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 이유는 다 그때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제일 열심히 봤던 강좌가 한국사였습니다. 사실은 전한기 씨였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그 모토를 저도 가지고 애들을 괴롭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 특기는 애들 괴롭히기입니다. 됐죠? 거기다가 저는 교육학을 첨가했잖아요. 더 극하게 괴롭히는 것 같아도 괴롭히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분위기 전환한 거예요.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잘 살아오세요. 자, 먼저 미분법을 종료시켜 봅시다. 우리 예제 기껏 해봤자 6개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6개. 앞에서부터 좀 남았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많이 봤었냐면 수투 내용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투 내용으로. 수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 K 빼고 다 넘겨 하는 문제야. 됐어요? 이랬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됐죠? 이거 없어도 되겠다. 이거 없이 그냥 3개의 교점이 나타나는 곳, 3개의 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K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K의 범위. 됐죠? 근이 3개 나타나는 K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쪽 친구를 뭐라고 적고 fx라 적고 시작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쪽 친구를 fx라 적고 어떻게 했었냐면 f'x는 이라고 하면서 3x제곱 마이너스 6x라고 하고 얘가 3x로 묶어서 x-1을 하면서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렸어요. 짠 하고 그렸어. 짠 하고 그려가지고 여기 부분은 순차적으로 0이 되고 순차적으로 2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그린 그래프는 y는 fx라는 그래프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옆에도 뭐라고 해야 돼? y는 k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 y는 k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가로선인 상수함수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 3개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하면 k선을 딱 그으라는 거야. 그럼 k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당연히 극대값과 극속값 사이에 있어야 돼. x가 아니라 누구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y로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야. y로. 왜? 우리 k라는 친구는 주체가 누구였다고? y는 이었다고. y는. 맞아요? 그럼 y 값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거지 x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친구예요. 얘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이거를 수투 때 했다는 거예요. 부등식도 어떻게 했어요? 부등식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k는 x세제곱 마이너스 똑같은 식으로 해볼게요. 플러스 1을 하고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반대로 해볼까요? 이거 되는 범위 항상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놓고 나서 뭐 했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요 범위 내에서 K가 더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K라는 선을 아래로 해가지고 요 극속값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해서 K 값의 범위를 찾았었다라고 하는 게 기말고사 범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장차 3개월, 2개월 전에 했던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다 리셋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내용을 여기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야. 똑같은 내용. 됐나요?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제 24번으로 가볼까요? 자, 페이지로는 208쪽이 되고요. 천천히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2의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식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뭐부터 한다고? 이 그래프부터 그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fx라 잡고 똑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1을 미분하면 누가 된다?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2의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0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0이 되는 포인트를 잡는다면 2의 x가 결국 2가 돼야 되고요. 그때 x는요. ln2라고 합니다. 이제 ln에도 조금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보는 거야. 요 앞전의 숫자, 요 뒷전의 숫자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 뒤에 바로 누가 있냐면 ln2가 있어요. 2 아까 얼마라고 대략 2.7 정도니까 조금 더 뒤에 있어요. 근데 이 수가 얼마야? 사실 1이야 1. 1이야 1. 1이라는 수를 여기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이걸 따져볼 거라는 거야. 당연히 양수가 될 겁니다. 이 2에서 2를 빼는 거거든요. 제 발음 잘 이해하고 계시죠? 2에서 2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0.7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앞쪽은 음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극소값 ln2,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ln2, 그러면 2의 ln2 마이너스 2 ln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서 얘가 2가 돼요. 2 숫자 2가 되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ln2가 됩니다. 근데 이 수가 뭐야? 음수야. 근데 0은 어디 있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y는 0이라고 한 친구는 위에 있을 거야. 얘보다는 위에 있을 거라고 뭔지 몰라도. 그러면은 나 x축 그어주면 몇 개 만날 것이다? 2개 만날 것이다. 문제에서 그거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앞에 있던 내용이랑 뭐가 달라? k냐 숫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k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 방금 선생님이 했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친구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친구는 x는 코사인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뭐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근데 여러분이라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아마 수원으로 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의도는 뭐냐면 사실 이거야.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 0이다 해가지고 얘를 fx로 잡아가지고 미분해가지고 다시 해줘 이거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됐죠? 근데 우리 코사인 함수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코사인 함수 됐죠? 코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메롱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까 하는 친구도 봤죠? 이거 열심히 했나? 우리 애들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코사인 함수가 그래야 돼요. 코사인 x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게. 근데 여기가 현재 1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됐죠? 여기가 언제냐 파이일 때야. 자, 우리가 알고 있어요. 파이는 몇 점 몇이라는 거. 3.14 정도 된다는 거. 맞죠? 몰라요? 알아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거다. 3.14는 처음 들어? 안 돼.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파이는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 2분의 파이는요 2분의 3.14야. 그게 대략 1.5 정도 돼요. 대략 1.5 정도 돼요. 됐어요? 여기가 1.5 정도 겨우. 됐어요? 그러면 1이라는 점 요거 조금 앞에 있어요. 1이라는 점. 됐죠? 왜 제가 1이라는 포인트를 자꾸 찝어내는 거냐면요 y는 x잖아요. y는 x 1,1을 지나야 되거든요. 맞죠? 1,1이라면 여기에요. 1,1 결국 여기에요. 1,1. 그럼 마이너스 1,1은 여기에서 여기 앞이니까 여기쯤일 거예요. 여기. 그럼 이 두 개를 y는 x라고 해서 이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어버린다. 몇 개 교점이에요? 한 개 교점. 문제 봐봐. 답이 한 개가 돼 있을 거야. 맞아요? 수원으로 풀어도 된다고. 나 뭐라 안 했잖아. 수원으로 풀어도 된다고. 그럼 원래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어봐봐. 연습 삼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을 하면은
1 플러스 sin x가 0 되게 하는 거 찾아달라. 그 x가 누구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파이도 있고요. 뭐 등등이 많이 나올 겁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0 같은 거 여기 넣어보시면 양수됩니다. 양수고 음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모르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죠. 원래 2파이 넣어봐. 2파이 넣어도 양수가 돼버려. 얘는 계속 증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뒤에 것도 넣어보라는 거예요. 평균함수 같은 경우. 됐어요? 얘는 선생님이 보통 어떻게 해서 여기 사이에 있는 0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양수인 거 확인하면 앞뒤가 음수인 거 보고 체크하고 그냥 끝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맞죠? 그런데 그거를 혹시나 해가지고 2파이 한번 넣어볼까 해보는 거예요. 2파이 넣어도 양수가 돼버리는 거야. 왜? 사인의 특징이 뭐 있어요? 사인은 뭐부터 뭐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거기에 뭘 빼버리는 뭘 더하니까 1을 더해버리면 0부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최대값이 0인 거야. 0부터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증가밖에 안 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요 범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0이 되는 포인트는 있으나 나머지는 싹 다 양수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언제나 증가의 함수로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냐 이거야. 나 같아도 이걸로 할 건데. 근데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치? 조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3.14가 얼마 정도 되는지까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건 있습니다. 당연히. 됐나요? 니들 맘대로 해. 알겠어? 뭘 하든 상관없어. 자, 25번 예제입니다. 25번 예제 보시면 k x제곱 2의 마이너스 x는 1이다. 자, 이렇게 k가 같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같이 있는 경우. 맞죠? 같이 있는 경우는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됐죠? 선생님, 그럼 제가 k 빼고 다 넘겨볼게요. k라는 친구는요,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부터가 오류가 됩니다. 오류. 왜 오류가 될까요? 여기는 x제곱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범위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0 제외하고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왜? 0으로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0으로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누구를 넘기자는 거야? 여기서는 보통 K 빼고 다 넘겨서 K는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함수식이 조금 더 편하게 좋거든요. 사실은 지금 왜 미적분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보통 수투였으면 그냥 하나 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 합니다. 하지만 미적분 넘어왔기 때문에 얘가 식이 안 그래도 뒤집게 복잡한데 더럽게 복잡한데 그냥 차라리 식이 최대한 간단하게 좋습니다. 차라리 마지막에 뒤집을지언정.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그려봅시다. 얘를 fx라고 그려봅시다. f'은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서 승미분 마이너스 1이 앞에 붙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빨리 적는 버릇이 있는 바람에 먼저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를 묶어내면요 2x 마이너스 x 제곱으로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가 0과 2에 대해서 근이 될 겁니다. 그럼 중간에 1 넣으면 양수입니다. 1 넣으면 양수입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마이너스 1 같은 것도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음수되고 여기도 3 넣어도 음수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 어떻게 돼?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 이렇게 갈 거긴 한데 하나를 더 따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하나. 그 하나가 누구냐면은 무한대. 얘는 무함수 경우가 없어요. 2의 x라서요. 됐죠? 근데 얘의 형태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은 2의 x분의 x 제곱이에요. 얘 따질 수 있어요? 사실 못 따질 겁니다. 맞죠? 못 따질 겁니다. 근데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죠. 과연 x 제곱이 빠를까? 2의 제곱이 빠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x의 2 같은 거 넣어봐. x의 2 넣으면 4랑 2의 제곱이야. 맞죠? x의 3 넣어봐. 9랑 2의 세제곱이야. 됐죠? 자, 이렇게 넣으면 2의 제곱이 얼마냐면요 2.7 정도로 가정해서 7.29입니다. 거기에다가 2.7 한 번 더 곱해야 됩니다. 2.7에 세제곱 정도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9를 압도적으로 넘어갈 겁니다. 충분히. 이미 7을 넘어간 상태에서 2.7을 곱해버리면은 대략 3 곱했다 쳐도 21이에요. 맞잖아요. 분사값으로 쳐도.
그 다음 한번 더 보면 얘 81 돼 있어. 이미 16인데. 그러면 아마 얘가 조금 더 빠른 무한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래프가 하고 힘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래프처럼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그려지냐? 봤을 때 0 넣으면요. 0 넣으면 0이라서 0,0을 지납니다. 기본적으로 0,0을 지납니다. 그리고 0에 가까워진다 했잖아요.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요.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오직 하나는 여기밖에 없겠죠. 맞나요? 근데 x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나요 혹시? 아 아니네요. 또 어디도 있어요? 여기 위에 여기도 하나만 나는 곳이죠. 자 반대쪽으로 제가 그리다 말아가지고 없는 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k가 0이면 안 됩니다. k가 0이면 안 돼요. 됐죠? 0분의 상수는 없어요. 무한대일 상수가 0인 거죠. 그래서 요 점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점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요 점이 2 넣었을 때거든요. 2 넣으면 이거보다. 즉 K는 4, 2, 마이너스 2제곱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그래프처럼 K는 1이었죠. 참. 죄송. K는 1이 요거보다 위에 있고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기본 형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K 빼고 넘기는 거. 그거면 안 바꿔. 잘 보여줄까요? 미분법은 놔둬야 볼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예제로 좀 보도록 합시다. 좀 부담스러운 건 알고 있지만 더 부담스럽게 하기 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26번입니다. 그때 첫 번째 x가 0보다 클 때 x ln x가 x-1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이게 얘기입니다. 됐죠? 이 친구도 다 넘기고 생각하세요.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를 뭐라 두자? 전체적인 f라고 두자. 그 f라고 두면서 미분 또 해보자는 거예요. 미분 연습 열심히 합시다. f'은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ln x 미분하면은 x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1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1이 되고 없어진다 이거야. 남는 게 달랑 이거 하나밖에 안 남네 이거야. lnx가 언제 0이야 이거야. lnx가 언제 0이야? 1일 때 0이야. 진수가 1일 때 로그는 항상 0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얘 그래프 상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1 기점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기점입니다. lnx 기본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딱 끝나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요 마지막 점이 누구라는 거야? 1, 1 넣어 보라는 거야. 1 넣어 보라는 거야. 1 넣으면 어떻게 돼? 0이고요. 계산하면 0이 됩니다. 1,0이 돼버립니다. 1,0인데 x축보다 위에 맞네 이거야. 그 그래프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y축 이렇게 있어야 돼. 왜? 점근선 누구 때문에? 로그 때문에 점근선이 생기는 친구예요. 그냥 이거 확인해달래요. 미안 너무 힘들었나? 힘을 좀 빼야겠었나? 이거야. 됐죠? 자, 두 번째 거는요 sin x. 자, 선생님 방금 선생님이 이 친구 얘기했잖아요. 야무지게 이 친구가 할 수 없을까요? 얘는 허수 나올 겁니다. 허수나 아니면은 루트가 나와서 더 지저분해질 겁니다. 왜? 1과 마이너스 1 기점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함수도 있는 반면 당연히 너무 어려운 함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한 곳으로 그냥 몰아넣으세요. 차라리. 됐나요? 한 곳으로 몰아넣으세요. x는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똑같이 저는 한쪽으로 넘겨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fx라 가정을 하고요. f'x는 어떻게 돼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근데 코사인이라는 친구는 뭐랑 뭐 사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친구예요. 기본적으로. 됐나요? 근데 빼기 1을 한대요. 마이너스 2부터 코사인 빼기 1을 하게 되면 0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 2x가 붙었어. 맞아요? x는 현재 0보다 크대요. 그럼 2x도 0보다 큰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럼 2x가 언제 이거랑 같아요? 같은 순간이 0밖에 없을 거예요. 0이 되는 순간밖에 없을 거라는 거야, 둘이. 근데 0도 안 되시면 0 안 들어가거든. 맞죠? 0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누가 더 커요?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클걸요? 얘가 더 클걸요? 좀 당연하게 말이야. 당연하게. 맞죠? 맞나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클 거라는 거야. 증가할 거라는 거야. 계속 증가 이거밖에 안 될 거라는 거야. 증가 계속 올라가는 지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코사인 자체는 처음 0에서 시작하지만 1에서 깎이잖아요. 1 맞죠? 1에 가까운 수에서 1에서 깎이잖아요. 거의 0에 가깝고 0 마이너스 0. 몇입니다. 마이너스 0.1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얘가 출발하잖아요. 0.1로 출발한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0.2 이미 압도적으로 빨라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점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빨리.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항상 큰 증가함수 계열이라는 거예요. 증가함수 계열일 때는 0을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0. 숫자 0 넣으면 0보다 크거든요. 무슨 말이야? 0 넣으면 0이라는 거야. 갑자기. 맞죠? 그럼 0 넣으면 0인데 0,0을 지나는 건 맞는데 0,0을 지나는 건 맞는데 어떤 상태로 하고 있다고? 증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됐나요? 어떤 상태 정확히 몰라요. 증가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x의 범위 자세히 보면 0보다 클 때라 돼 있잖아요. 0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거든. 그럼 여기도 들어갈 필요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 시작점 자체가 0이 안 들어갔는데 내가 뭐하러 그걸 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만큼 조금 애매하게 끝나요. 사실 애매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미적분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자신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부등식으로 마지막 부등식 예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7번이고요. 자, 예제 27번 문제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의 x가 2x 와 선생님 많이 봤던 문제다. k 빼고 다 넘기는 문제가 또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k 빼고 다 넘깁시다 이렇게 하고 2의 x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쪽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친구 미분하면 뭐예요? 얘 fx라 두고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가 0 되게 하는 꼴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2x가 2 되는 거 찾는 것 x가 ln 2일 때 라고 얘기했고요. 됐나요? 요 다음 수 1을 쳐넣으면 양수가 되고요. 요 전에 있는 ln 1 0을 넣게 되면은 음수가 됩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감소하다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요 점이 ln 2였다고 ln 2, 여기 넣어보면은 2-2 ln 2라는 좌표가 될 겁니다. 근데 k는 그거보다도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k의 범위는 누구보다 2-2 ln 2보다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 푼다. 내가 맨날 했던 문제 아니야. k 빼고 넘기는 거. 그죠? 이렇게 해줘 제발. 한 문제만 더 보자. 자, 문제 뭐라 돼 있어요? fx는 루트 x라 돼 있고 gx는 a ln x라 되어 있어. x가 0보다 클 때 f가 g보다 큰 범위가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루트 x는 그대로 대입해. 먼저 a ln x 이렇게 대입하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0보다 큰 범위면 ln x도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넣으면. 그래서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루트 x 마이너스 a ln x가 0보다 큰지 확인해보자. 0보다 클 때. 됐나요? 루트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사실 0 이상이 되면 되긴 하지만 lnx도 0보다 커야 되는데 x 부분이 진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범위를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이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미분합니다. 자, x의 2분의 1제곱 같은 이 친구 미분 어떻게 한다 했어요?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lnx 미분은 뭐예요? lnx 미분은 x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0보다 큰 0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f'이라서요. 됐죠? f'이라서요. 그럼 이거를 루트식으로 적은다면은 2루트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a가 되고요. 통분을 조금만 진행해 봅시다. 통분. 여기다 루트 x를 곱하고요. 여기는 2를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2x분의
루트 x 마이너스 2a라고 식을 적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곳 x가 뭐일 때 4a 제곱일 때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얘가 이해됐나요? 그거를 여기 한번 넣어보자고요. 넣어보자고. 근데 선생님 이거 앞뒤 안 따져요? 따져보세요. 9a 제곱 넣으면 어떻게 돼? 양수야. 맞죠? a가 양수라 했나 혹시? 그렇죠? 그럼 양수 맞네요. a 제곱 넣으면 음수예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구나. 또 이런 그래프구나. 그럼 요 좌표가 4a 제곱 콤마 여기다 넣게 되면 2a 마이너스 a ln 4a 제곱 뭐 이따구로 적힐 거예요. 좀 식이 지저분하겠지만 걔가 0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2a 마이너스 a ln 4a 제곱이 0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결론은. 그러면 a랑 a는 날라가고요. 2라는 친구는 ln 4a 제곱이 될 것이고 2를 밑에 달아줘서 ln을 없애버리면 2 제곱은 4a 제곱이 되고요.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2 제곱이 0보다 작기 때문에 a의 범위는 2분의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2까지. 하지만 양수라서 0부터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재미없죠? 저도 그래요. 예제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우리? 그 미분법까지 양이 정말 많았던 책입니다. 이 책이. 근데 그 뒤로는 갑자기 도함수 활용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얇은 거야. 생각보다는. 그 외에 얇다고 수투 내용이 기본이기 때문에 얇아질 뿐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도함수 활용의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이 그래도 제가 저번 시간에 조금 가기는 미리 했던 파트예요. 바로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계도함수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 할 때 내가 위치라는 x가 있어요. 위치라는 x라는 친구가 있어요. xt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건데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 수투 내용입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돼서 어떻게 표현해요? x 프라임 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런데 우리는 x 프라임 너무 적기 너무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적어? 벨로시티의 약자를 써서 v라고 적기도 한다는 vt 그래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다른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겠어요? 당연히 dx dt라고 하는 미분법 표시도 있겠죠. 맞나요? t에 대해서 x를 미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에 대해서 x를 미분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번 더 미분을 해가지고 가속도의 표현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계도함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x에서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이계도함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이계도함수 말고도 어떻게 적어? 속도에 대해서 그냥 변화율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vt라고 적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어떤 친구? at가 등장을 하게 되죠. acceleration의 약자를 써가지고 a라고 적기도 합니다. 됐나요? 그걸 이계도함수로 적을 때 어떻게 적었어요? d제곱 x dt 제곱 이런 식으로 했나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적어서 정확한 표현이 갑자기 가물가물한데요. 확인차 그래도 저만 확인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순간 진짜 까먹었어요. 맞네요.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적을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근데 적을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매개변수. 매개변수 때문에 제가 이 형식을 한번 적어본 겁니다. 사실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수투에서 얘기했던 거 선생님 강조를 좀 했던 게 있었어. 강조했던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제가 지금 나긋나긋한 이유는 너무 오래 서 있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운동 방향을 변한다.
같은 표현은 뭐가 있었냐면은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예요.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자, 첫 번째 친구는 어떤 느낌이야? 그냥 우리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앞으로 가자. 뭐죠? 좌우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물리 용어로는요. 됐죠? 그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고 이런 얘기 하는 친구예요. 그냥 그 친구에 대해서는 갑자기 앞으로 가다가 틱 멈춰서 유턴을 해서 돌아가게 되면 알려주는 거고, 또 하나의 이야기, 최고 높이는 상하 운동입니다. 야구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올라갔다 보면 다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그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개가 더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 정지한다. 정지한다. 근데 당연하게 정지라는 표현 보자마자 에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바로 이 친구는 속도가 0일 때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얘기했었다라는 거야. 속도가 0일 때. 두 번째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원점으로 돌아온다. 지면에 도달한다. 자, 원점. 보통 원점보다 출발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출발점.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예요. 됐죠? 이 표현과 내가 공을 위로 쫙 던지고 나서 다시 땅 하고 끝난 거예요. 여기 지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땅 하고 끝났을 때. 그때 우리 표현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위치가 0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위치가 원래 뭐였어요? 위치는 변하는 위치의 양인데요. 그게 원래 물리학적 용어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출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졌습니까? 라는 게 위치인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약간 여기는 어쩔 수 없는 물리 파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럼 이러면 끝난 줄 알았지. 이거요. 끝난 줄 알았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걸 구하래. 선생님, 그럼 진짜로 매개변수처럼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야, 질문이. 매개변수처럼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야. 됐나요? 그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일단은 예제 28번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28번 예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의 t 플러스 t 제곱일 때 p에서의 위치, t는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달래요.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그냥 얘는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 v는 어떻게 돼요? 2의 t 플러스 2t.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2의 t 플러스 2 이렇게 돼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뭐 대입하면 돼? t에다가 전부 다 2초일 때 다 대입하면 2제곱 플러스 4, 2제곱 플러스 2 하고 그냥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뭐 수초랑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른 게. 근데 그 다음 페이지가 아마 매개변수일 겁니다. 마지막 예제입니다. 마지막 예제. 됐죠? 자, 마지막 예제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달라고 29번 예제가 드디어 마지막이라는 거야. 야, 번호 정말 길다. 그치? 자, 뭐라고 되냐면 x라는 친구는 t 코사인 2t.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 사인 2t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하려면, 속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 그러고 보니까, 잠깐 보니까 일단 x가 t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한 개씩이 아니에요. y도 있잖아요. 맞죠?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됐죠?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뭐 챌린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는 이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매개변수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dy dx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 dy dx가 아니라 dx dt를 구해야 되는 거야, 사실상. 그럼 x에 대해만 미분할 거야? 아니야. y 왜 줬어 그러면은? 맞잖아. 동시에 움직이는 좌표인데 내가 못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먼저 좌표로 나타내라. 좌표 t 코사인 2t, t 사인 2t라고 먼저 두세요. 이게 위치야. 위치의 정보야.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되면 이거 변하면서 다 적어 놓는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위치라고 되어 있죠. 점의 위치. 맞죠? 어디를 기점으로? 원점을 기점으로. 원점을 기점으로 위치를 찍은 거야. 얘는.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앞에 있는 문제는 어디를 기점으로 한 거냐면 사실은 0에서 출발해서 감수이 높아요. 0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움직였어 이거야 사실은. 근데 사실 0 넣으면 아마 1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됐죠? 1에서의 위치에서 이만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됐어요? 그 위치 양 t에 2 넣으면 뭐가 돼?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됐죠?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이드만 보는 거야. 한쪽 사이드 x만 봐봐 이거야. 하지만 얘는 어느 쪽 동시에 보더라는 거야. 다시 y까지 동시에 봐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시에. 그래서 원점을 기점으로 이 점이 찍힐 거야.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x축으로 이거만큼 y축으로 이거만큼 이동하는 기하스러운 친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하. 됐나요? 방향 벡터라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몰라도 돼요. 기하 뭐 안 했잖아요. 안 했다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봐도 되냐? 이게 뭐라고 해서 내가 방금 위치라고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속도는 어떻게 했어? 항상 미분해서 넘어왔다고. 누구를? 위치를 미분해서 넘어왔다고. 위치를. 그러면 얘는 각자의 좌표들을 미분하는 거야. 각자의 좌표들을 미분하는 거야. 각자의 좌표들 미분하면 뭐야? 1 코사인은 사인 2t가 되고요. 플러스가 되고 승미분 2가 등장하기 때문에 2를 붙여줍니다. 미분하면 1 코사인 2t가 되고요. 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남고요. 속미분 2t가 돼서 2가 붙습니다. 이거예요. 속도가. 그냥 이게 다예요. 즉 무슨 방향이냐? 나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갔어 라는 표현을 속도라는 게 어떤 의미야? 순간 속도야 결국에는. 그럼 미분해야 돼. 나 x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y에 대해서 미분한 총 결과물을 확인하고 싶어 이거야 사실은. 그때 t는 얼마일 때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2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2분의 파이 t의 자리에다 2분의 파이 쳐넣어봐 이 얘기인 거야 첫 번째 문제는. 그럼 쳐넣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2 사인 파이 콤마 1 마이너스 2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인 파이는 0이고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3이라고 하는 게 속도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x쪽으로 한 칸 갔을 때 y쪽으로는 3칸 올라갈 거야. 라는 게 속도라는 거야. 이게 속도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또 하나? 속력은 뭐예요? 갑자기 나 이거 속도밖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속력 구하라고? 우리 속초에서 해봤자 뭐가 나왔어? 속력의 최대값 이런 건 나왔어도 갑자기 속력 대놓고 물어본 적은 없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말했잖아. 결국 결과물이 뭐라고? 벡터 방향이라고. 벡터. 사실은. 됐죠? 그 방향이 이 방향 구하는 거야. 이 방향. 이거 구하는 거야. 왜? x축으로 이만큼 하고 y축으로 이만큼 하서 이만큼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길이라는 거는 0,0과의 길이를 물어본 거라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루트 12 속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력.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3칸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속력은 뭐예요? 원점 기준에서 한 칸, 3칸한 그 거리가 속력이 됩니다 라고 수학자들이 정의를 한 겁니다. 정의보다는 사실 증명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대학 과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3D까지 가고 싶어요? 이 돌아가는 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럼 두 번째 거는요. 뭘 구해달래요? 가속도 구해달래요. 이번에는 가속도라는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가속도라는 거. 가속도 미분하면 어떻게 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2t인데 속미분에서 2랑 결합해서 4가 붙습니다. 저처럼 좀 자유자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사인 2t가 되면서 코사인 자체가 부호를 바꿔버리고 2가 또 나오기 때문에 4 사인 2t가 될 겁니다. 이거요. 그럼 문제에서 또 뭐라 되어 있어? 4분의 파이일 때는 가속도는 어디입니까?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위치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가속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또 대입하는 거야. 4분의 파이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t자리에다가 t자리 대입하면은 4 코사인 2분의 파이 콤마 4 코사인 아니 사인 2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됐어요? 근데 얘가 너 0으로 가네요. 너 1로 가네요. 몇 콤마 몇이 돼버려? 0,4가 돼요. 가속도가 무슨 뜻이야? 4분의 파이 순간적일 때는요. x축을 한 칸 나가다가 y축 때가 쫙 점프해버려요. 이거인 거야. 결론은. 순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물어보면 또 가속도의 크기. 자, 가속도의 크기나 속력의 크기나 됐죠? 속력도 크기잖아. 어떻게 보면. 그 크기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그 앞전에 있었던 속도와 가속도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뭐와 뭐 사이의 거리로 구해야 된다는 거야?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뻗어나갔습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이런 거 약간 공식화시키려면 이렇게 됩니다. 공식화시키려면 내가 vt, ut라고 하는 위치가 있었어요. 위치가 있었어요. x가 있었어요. xt가 있었어요. 됐죠? 그러면 속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는 v 프라임 t, u 프라임 t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속도는 v 2 프라임 t, u 2 프라임 t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속력, 다른 말로 하자면 속도의 크기는 여기서 루트 v 프라임 제곱 더하기 u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가속도의 크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루트 v2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u2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반화 형식도 있기는 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정적분 마지막 내용 또 뭐겠어요? 속도와 가속도 이야기겠죠.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등장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할 것이고, 약간의 내용은 뭐라고? 벡터라고요. 벡터는 어려운 내용이야. 기하 안 배우는 내용이야. 미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됐죠? 그래도 방향성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가